최근 등장한 생성형 AI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선한 충격과 함께 두려움과 환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시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챗 GPT에게 과제를 맡기는 표절이 공공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학생들이 표절하게 되는 이유가 과제 자체가 표절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시나요? 생성형 AI, 요즘 정말 많은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사의 챗 GPT를 시작으로 구글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 국내에서는 리튼, 카카오톡의 아수겁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AI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사운드, 그리고 영상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생성형 AI란 무엇일까요? 기존의 AI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의 인공지능은 주로 인식 또는 분류라는 영역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을 인식하거나 글자와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이를 한 단계 더 넘어섭니다. 인간의 지적 창조력을 모방하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놀라움은 그것이 대화를 기억하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를 넘어서서 더 복잡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려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해 많이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대체하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생성형 AI의 원리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뒤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는다 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이 자주 하는 언어 패턴을 찾아내어 해당 패턴에 따라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어를 확률적으로 잘 생성하는 것이 생성형 AI의 주요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생성형 AI가 가짜 뉴스와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생성형 AI 어떨 때 이용하면 될까요? 챗 GPT는 최근 유명세에 비해 이를 잘 활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도구로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다음 단어나 문장이 생각나지 않을 때, 다른 표현을 찾고 싶을 때, 또는 많은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싶을 때,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챗 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히 챗 GPT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대표격인 챗 GPT부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여 계정 가입하는 방법부터 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챗 GPT를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것까지가 가장 문제가 될 건데요.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시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챗GPT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검색창에
영어로 챗GPT라고 검색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챗GPT openai.com이라는 정식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openai.com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위에 Sign Up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Sign Up은 회원 가입을 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아이디와 비번을 넣는 창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계정은 화면 중간에 Continue with Google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많이 틀리게 되면 계정이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가면 OpenAI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챗GPT, 달리, API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챗GPT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화면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들께서는 가입이 완료되었고 로그인까지 성공하신 겁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에 챗GPT를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정식으로 안드로이드용 어플을 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레이스토어가 아니라 챗GPT를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생긴 모습은 어플 같지만 이것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바로 연결하는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셔서요. 네, 저는 네이버 플랫폼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챗 GPT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뒤에 오른쪽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 좀 전에 봤던 openai.com의 정식 사이트가 보입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좀 전과 같이 이렇게 비슷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내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 3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 3개라는 것은 눌러보시면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마크 빠른 실행, 홈 화면, 저장한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챗GPT라고 변경을 하시고 네, 추가를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추가를 눌렀고요. 다시 바탕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챗GPT라고 새롭게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클릭해서 챗GPT로 들어가서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폰에서 챗GP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이폰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를 통해서 챗GPT 정식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어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동일하게 CHAT ChatGPT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어플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openai.com의 정식 마크를 확인하시고 이것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다운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열었을 때 이제 처음에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 아이디를 입력해서 비번까지 입력을 하면 오픈AI에서 만든 정식 챗GPT 어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컴퓨터에서 챗GPT를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아이폰에서 챗GPT 정식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챗GPT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잘 모를 때는 챗GPT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챗GPT 사용 방법을 다른 데서 검색하시는데요. 챗GPT에게 바로 물어보면 상세히 답변해 줍니다. 그런데 다소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럴 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중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챗GPT의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2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챗GPT는 그 맥락을 파악하여 2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생성형 AI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검색창에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통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기가 어렵죠?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하고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유사한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인공지능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웹툰 형식으로 그려주세요. 생성형 AI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 기술의 특성과 한계로 인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대화 형식으로 질문하고 바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찾고 정리하는 소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텍스트 입력만으로 문서, 이미지, 사운드,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작곡, 그림 그리기, 시나리오 쓰기 등 예술적 창작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문서 번역, 문서 요약, 음성 합성 등의 업무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생성형 AI는 그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같이 생성형 AI의 사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윤리 및 저작권 문제로 표절, 대필 등의 학습 윤리 위반 및 저작권 관련 쟁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하게 되면 제공된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전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이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한계와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양면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인간의 지적 노동 기술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가치로 바라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이러한 기술이 학생들의 지적 사고력을 퇴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미 일상적인 플랫폼인 카카오톡이나 검색 엔진에도 이러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전면적인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산기가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수학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AI와 공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들은 학교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3가지 주요 포인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생성형 AI에 대한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수학습 설계와 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닮은 생성형 AI는 학생들의 인지적이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도입할 때는 적절하고 정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닮은 생성형 AI는 학생들의 인지적이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도입할 때는 적절하고 정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은 가장 먼저 교수학습 가이드를 개발하고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생성형 AI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가이드는 인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천 무크 사이트 첫 화면에 전자책 바로 보기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자로도 각 학교에 보급되었습니다. 가이드 구성은 다음 3부분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챗 GPT의 이해, 2단원은 챗 GPT와 교수학습 가이드, 3단원은 교사와 학생의 이용 가이드, 그 밖에 FAQ를 비롯한 필요한 양식이나 자료는 부록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가장 핵심은 교수학습 체계도와 교수학습 지침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생성형 AI 활용에 기반한 교수학습 체계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체계도는 교육의 전반적인 틀, 즉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생성형 AI를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2021년 교육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10가지와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본 지침과 윤리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제는 학생, 교사의 성장을 돕는 인공지능 교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의 성장이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기술의 주체로서 교사는 교수자로서 학생은 학습자로서 인간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음 교수학습 전략과 실제 사례는 가이드 개발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교수학습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 및 전략을 중학교 음악 수업 사례를 통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인천 챗 GPT 가이드에서는 4가지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학습자 주도성 발달을 위한 자기주도적 능동학습. 둘째, 고차원적 질문 능력을 함양하는 탐구 중심 학습.
셋째, 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문제 해결 학습. 넷째, 삶과 연계한 전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제안합니다. 이때 챗 GPT 등의 생성형 AI는 초등학생에게는 친구로, 중학생에게는 학습 튜터로, 고등학생에게는 학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생성형 AI를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음악 수업에서는 각 기후대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멸종위기 동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표현해보기 라는 활동에서 기후 변화를 조사하고 멸종위기 동물의 생존기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노래를 창작하는 표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각 기후대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이로 인해 멸종위기 동물의 생존기에 대한 관련된 스토리를 작성합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인 브루를 사용하여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사용하여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고 이 극의 흐름에 따라 기승전결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사운드로우라고 하는 음악 생성 AI를 활용하여 극의 느낌과 어울리는 장르를 골라 음악을 만들고 극의 흐름에 어울리도록 세부적 표현을 다듬어 이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에서 선생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결과를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수업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전에 이전 프로젝트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학습 전략을 통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활동 중간중간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자신의 학습 전 과정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이 과연 학습이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전 학습자가 배움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전략 및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실행,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즉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쯤이 되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 챗 GPT 가이드에서는 생성형 교수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사운드북 만들기 수업에서는 AI 중고등학교 교수학습 전략을 활용하여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챗 GPT에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이며 동영상과 노래 만들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스토리 만들기 학습 및 문제 해결 절차를 미리 학습 전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의 단계마다 AI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목표와 방향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수업 내 AI 활용 가이드, 즉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대를 정하고 환경오염의 원인, 현상, 그 기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안까지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챗 GPT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내용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알려줘, 생태변화 멸종위기 동물, 또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줘, 이렇게 세부적으로 각각 질문할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를 합니다. 다음은 실제 학생이 챗 GPT를 활용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챗 GPT에서 만든 내용을 단순히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시된 조건에 맞게 이를 변형, 수정하고 내용을 더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의도한 스토리를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동영상 만들어주는 AI 브루를 활용해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때 전달하고자 한 대상에 따라 미리 계획된 나레이션,
즉 어조, 속도들을 입히고 자막의 크기, 위치를 고려하여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사운드로우는 장르와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는 음악 요소를 활용하여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기 어려워했던 느린 학습자에게도 쉽게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학습자는 제작된 영상의 긴장감을 4단계로 나누고 극의 흐름에 맞게 AI가 생성해준 음악을 악기를 바꾸거나 갑자기 소리를 없애는 등 여러 가지 음악적 효과를 입혀서 음악을 완성합니다. 효과를 입혀서 극에 어울리는 음악을 완성합니다. 이 수업에서의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 체크리스트인데요. 학습 전에 미리 학습자에게 전 과정에서 평가할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평가에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성형 AI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및 검토하기, 개념 설명하기, 학습 자료 요약하기, 번역 및 맞춤법 검토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챗GPT 활용이 수업 목표에 꼭 필요한 요소인지 확인하고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때 그 주제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과제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업의 활용이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점검해 봄으로써 수업의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수업에 도입할 때는 사전 지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챗 GPT를 과제에 활용할 때 범위와 원칙을 미리 세우고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특성에 맞게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수업 전개 단계에서는 챗 GPT 정보의 정확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가 끊임없이 지도해야 하며 교사는 질문을 심층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계획하고 실행한 이 챗 GPT를 활용한 수업이 마친 후에는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의문점과 오류는 없었는지, 학습자가 전 단계를 계획하고 실행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 학습에서는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혹은 이 학습 전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의문점과 학습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를 꼭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연령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오픈AI의 정책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수에서의 챗GPT 활용 상황은 13살,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는 생성형 AI를 수업 상황에서 직접 활용하는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업 준비를 돕고 업무 부담도 줄이는 도구로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GPT를 사용해서 수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도구로서 GPT와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면 좋을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챗 GPT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과 또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사용 방법을 실습을 통해 익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챗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겠죠. 지금 공유된 화면에서 이를 위한 7가지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부터 맥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된 팁만 보고서는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 이 팁을 반영한 질문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듀얼 모니터 쓰고 있으시죠?
가능하다면 왼쪽 화면에는 저희 연수 화면을, 오른쪽 화면에는 GPT 화면을 띄워놓고 다음 페이지부터 함께 질문을 입력하고 출력받으며 연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수업 개선을 위한 활용의 경우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GPT에게 토론 주제를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화면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의 요청 범위가 초등학교 5학년 토론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 정치적으로 예민한 논쟁 문제는 지양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죠. 토의 토론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하는 수업이라는 맥락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청하는 답변의 개수까지 10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질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PT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자연현상이라기보다 인간 활동의 결과물인가? 또는 산업화를 먼저 완료한 국가에서 환경개발을 통제하는 규약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가? 이처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AI는 요구사항에 맞는 특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은 수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학생들에게 제시할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업을 풍부하게 만들고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브레인스토밍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도구. 최종적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이나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 모델로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직접 측정하거나 감성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학교를 결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답장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 됩니다. 제가 신규 교사 때는 내가 경력이 짧아서 적절한 답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10년 차가 된 지금도 학생의 결석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는 것과 위로의 마음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챗GPT에게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제시해야겠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가르치는 학생의 조모상이라는 상황과 위로의 마음과 정보 전달이라는 요구, 그리고 메시지를 받게 될 수신인까지 질문에 포함해주면 챗GPT는 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바로 쓸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GPT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설렘이 커지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GPT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GPT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화면의 질문을 보시면 매주 주간학습 안내를 작성하면서 고뇌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GPT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시간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굉장히 빠르게 무산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챗GPT는 복잡한 계획 설계나 문제 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GPT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언어와 유사한 형태를 언어로서 생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로 시간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더 적합합니다.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엑셀 함수를 작성해 달라는 방식, 이런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훨씬 더 필요한 답변을 얻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GPT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실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가정통신문 작성에서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통신문 작성할 때에 이전에 내보냈던 인사말 재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GPT와 함께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정통신문 인사말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청을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선생님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떠 있는 GPT에 직접 입력해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바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어떠신가요? 만약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질문 팁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쓰시고요. 요청하는 답변의 개수를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맥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요청을 챗GPT에게 제시한다면 선생님에게 훨씬 더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성형 AI 교수학습 이용 지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요소를 반영하여 챗GPT 활용과 관련된 교수학습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인천의 영문명 인천에 한 글자씩 의미를 부여하여 7가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7가지 교수학습 지침은 AI 활용 목적과 가치 확인, 주체적인 사실의 확인, 잠재적 편견의 고려, 지식의 협력적 구성, 배움의 주도성 갖기, 창의적이고 비판적 태도 갖기, 인간적 가치 도모, 총 7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지침들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교수 학습 및 평가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성형 AI 수업의 실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지식, 가치의 전달, 질문 검증 및 챗GPT의 활용, 답변 검증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정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학습자의 학년, 학습자 수준, 각 과목의 성격, 수업의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문제 탐구, 정치와 법이라는 3과목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활동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사회적 소수자 혹은 경제 시간에 활용했던 경제지표 분석의 내용을 예시에 포함하였고요. 주제 선정, 내용 구성, 사실 검증, 상호조언, 반성적, 실천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단계별로 순서를 준수하기보다는 수업의 상황과 학습자의 요청 사항에 맞게 수시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를 산출하는 그 결과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크하고 같이 보고서를 만들어가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단계별 예시를 현재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 사회문제 탐구 수업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사회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크게 주제 탐색, 주제 선정 및 심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주제 탐색 과정에서 개인과 몰입을 주제로 보고서 작성을 하려고 해 주제를 추천해줘.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할지 보고서 작성 활동 시 학생들에게 주제를 알려주고 챗GPT 검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추천받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에 있어서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건 교사의 안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 과몰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했을 때 주제가 여러 가지가 추천됩니다. 해당 내용 중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추천받은 주제 중 본인의 흥미, 본인의 적성 혹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게 유도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추천받은 내용을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여 주제 선정을 유도합니다. 전 단계에서 주제 선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해당 내용에서 보다 심화된 형태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게임 과몰입과 학습 장애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어 적절한 주제를 알려줄 수 있어 아까와 달리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게끔 문항을 설정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1차 질문에 비해 질문의 수준이 좀 더 고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전 단계와 추천받은 내용을 수정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학습자 혹은 교사의 조언에 따라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는 보다 학습자와 교사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혼자 해결하지 않고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내용을 다듬어 갑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그저 바라보는 역할이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취해 주시면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화된 내용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 맞는 설문 문항을 만들도록 챗GPT에게 요청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설문 문항을 만들어 줘 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개의 문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척도로 분석할 것인지에 고려해서 설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받은 내용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내용을 다듬어 가도록 합니다. 제시된 설문 문항을 봤을 때 실제로 사회문제 탐구에서 활용하는 설문 문항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해당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가 어떠한 내용을 설문 문항에 넣어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가 현재 지도하고 있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교급,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교수학습 지침, 인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각 지침들은 각 수업의 단계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지침들이 수업의 전 과정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꼭 선생님께서는 많은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챗GPT 활용을 위해 가치 태도 측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 인간적인 가치 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업 전 과정 동안 강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안내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풍성하게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수학습 지침 인천은 전반적으로 모든 수업 단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강조되어야 할 교수학습 지침은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탐색 단계에서는 잠재적 편견의 신중한 고려,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배움의 주도성을 갖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중심이 된다면 결과의 활용 단계에서는 인간적인 가치 도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 등 상황에 맞게 교수학습 지침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